네, 안녕하세요. 정수영입니다. 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되는가, 전문가가 되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전문가에 있는 경지까지 올라왔는가, 그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참 많을 텐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요소 정도만 한번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로 거듭나느냐, 전문가로 거듭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은 이 반복이 필요해요. 근데 이 반복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의미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전문가로 거듭난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축구 선수라면 손흥민 선수가 있겠죠. 축구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발레리나로 해서 발레 쪽도 수많은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발레리아는 강수지 이 발레리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 음악가 쪽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가장 그 천재라고 얘기되어 있던 모차르트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작가로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니까 제가 좋아하는 작가로 해서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 놓고 보면 이분들한테 가장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반복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냐? 지금 제가 얘기했던 모든 분야는 특징이 있어요. 이 몸과 머리가 한꺼번에 융합되어졌을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휘하는 분야예요. 근데 이 몸과 머리가 한꺼번에 융합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이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이런 분야라는 거 여러분들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분야에서 전문가로 거듭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무수한 반복을 했던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우리가 처음에 걸음마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걸음마를 배우기 위해서 최소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2000번인가를 넘어져야지만이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걸음마를 배우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있대요. 서서 조금이라도 한두 발짝 걸어가는데 그때까지 과정이 2000번 가까이에 넘어지고 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정도까지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린아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걸음걸이를 걷는 걸 통해서 익숙해져서 이 머리와 생각과 발과 몸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지에 오르기까지 그만큼 오랜 시간에 반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를 한번 놓고 볼까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그러니까 이미 잠재의식 속에 있는 하나의 머릿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몸으로 자동적으로 연습이 된 거예요. 이게 몸과 머리가 하나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공이 날아오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차야 되고, 어떻게 드리블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몸으로 자동 발사적으로, 생각이라는 것이 머무르지도 않은 그 짧은 순간에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기까지 그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레라는 종목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동작을 어떻게 이렇게 발을 세워가지고 그 동작을 하겠어요. 이거는 인간의 극한의 고통을, 그러니까 무수한 방법에 의해서 인간이 가장 편안하지 않은 자세를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들이 이게 발레예요. 그래서 발레라는 예술은 되게 육체적인 잔인한 고통을 주는 예술이거든요. 근데 그 분야에서 그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 사실 이렇게 계속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발이 거의 다 거의 기형적으로 변했을 정도로 그런 모양이 나올 때까지 연습하지 않으면 그런 동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반복 속에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생각하고 했던 것들이 몸으로 자동적으로 기억되게 돼서, 그러니까 머리에 기억되는 게 아니라 몸에 기억될 정도로까지 반복에 의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 분야에서는 어떠냐? 이제 이건 발레나 이런 축구나 이런 것들 육체적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작동을 하는데, 예술 분야라는 건 생각의 기술이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라는 것도 무수하게 반복해서 그 생각을 갖다가 적어내는 과정들을 갖다 손으로 해서 하게 되면 자동 발사적으로 손이 펜을 잡고 있으면 쓰여지게 돼 있어요. 김훈 작가 같은 경우에는 손을 딱 잡고 펜을 잡고서 빈 노트를 놓으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이 손이
머릿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대로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작곡도 마찬가지예요. 음악이라는 음률에 대한 것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자연스럽게 해서 겉으로 보여지게 그렇게 이미 무수한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흔히 전문가들한테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특히 스포츠나 발레나 아니면 음악이나 아니면 작가나 이런 쪽에 최고의 스승이 누구냐 그러면 계속 반복했던 거라고. 반복이 내의 전문가가 되는데 최고의 스승이었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만큼 반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특히 예술 분야, 기술 분야에서는 반복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반복이 최고의 스승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 하이라고 표현하는데 하이란 말이 뭐냐면 업되는 걸 말합니다. 하이. 그러니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실전에서 이 하이를 한번 경험해야 돼요. 이 하이란 말이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실 텐데 러너스 하이라고 아마 들어보실 거예요. 이 마라토너들이 일반적으로 한 10km 뛰어서 안 나와요. 35km 정도 뛰게 되면, 그러니까 35km까지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간이 하루에 총 소모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한 3,000kcal, 3,50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 3,500칼로리가 35km 정도 가면 다 소모돼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몸에 있는 지방을 태워가면서 뛰어요. 근데 그만큼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과정을 조금만 이기고 나면 러너스 하이라고 해서 완전히 황홀감에 빠져요. 그러니까 몸이 뛰어가고 있는 것들이 고통이 아니라 황홀감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실전에서는 그런 황홀감의 경험들이 있어야만이 전문가로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러너스 하이처럼 전문가들이 하이를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 이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좀 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건 제가 만든 말인데 리더스 하이라고 해서, 저도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예전에 읽었던 지식과 내가 생활 속에서 받은 지식과 이 모든 지식들이, 또 이 책에서 읽었던 지식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충돌하면서 화합돼가지고 지식의 융합이 일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때는 리더스 하이가 발생되는데, 그때는 완전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든요. 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들의 경험들을 그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리더스 하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문가들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경험입니다. 실전에서, 특히 실전에서. 그래서 첫 번째 부분, 그 실전까지 오기까지의 반복이라는 스승을 만나야 되는 부분과, 두 번째 부분, 실전에 들어가서는 전문가의 하이를 경험할 수 있게 몰입해서 그 고립된 경험들이 나를 갖다가 전문가로서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무도한 반복을 통해서 머리와 몸이 하나로 일치된 상태에서 실전에 담았을 때, 실천에서 어느 정도 실행의 고통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전문가의 하이가 경험하게 돼서 이 반복과 전문가의 하이가 만들어내던 성과물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기술자, 그 다음에 예술가의 위대한 작품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문가로 거듭나시려고 그러면 무수한 반복,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하이를 경험하셔야만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오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반복과 하이 이 두 가지가 전문가로 갈 수 있는 최고의 동력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선영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